안녕하십니까. 저는 ICT 기술을 접목한 남북교류 콘텐츠 제작 사례를 발표할 주식회사 부뚜막고양이의 김명환 대표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발표자 소개, 콘텐츠의 기획 방향, 오늘 메인 사례 이전에 진행됐던 선행 프로젝트, 그리고 메인 사례인 MBC 특집에서 적용됐던 기술 적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올 11월 28일 MBC 특집 다큐로 방영된 프로그램에서 진행했던 기술 접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 4월에 설립된 남북교류 콘텐츠 전문 제작사입니다. JTBC의 대기획, 다큐, 탐사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인력 중심으로 세팅되었습니다. 현재 MBC 실화탐사대를 고정 제작하고 있으며 KBS와 MBC의 대기획 특집 프로그램들, 디지털 기술과 연결된 실감형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수의 특집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기획 제작하고 있으며 방송 시장에서 기획과 제작 역량을 조금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뚜막고양이는 코로나19로 북한의 국경이 모두 막힌 상황에서 전 세계 유일하게 기획에 맞는 고품질 북한 영상을 확보해 대형 특집들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역량과 신기술과 결합해 기존과는 다른 남북교류 콘텐츠들을 제작해 왔으며 이것이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강의 자료에 담겨있는 모든 사진은 실제 부뚜막고양이가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는 북한 영상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JTBC 개국 당시부터 다수의 특집과 여러 레귤러 프로그램들을 기획 제작해 왔으며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의 책임 프로듀서로 활동하였습니다. 저희가 남북교류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콘텐츠의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우선 정치나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한 주제와 소재로 공감대를 확장하는 그런 기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기획의 공간으로 확장해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한 북한 액세스, 즉 북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신기술과 결합해 보다 새롭고 공감대를 확장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가공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적 통일 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헌법 44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 정책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상력의 무대를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면 새로운 주제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단의 시간보다 더 오랜 기간 통일국가로 한반도에 존속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한 역사나 음식, 자연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한다면 기존과는 다른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여질 수 없는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북교류 콘텐츠를 실제로 기획하고 제작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과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남북교류 콘텐츠를 제작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 의도, 즉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북한 영상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제작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메인 사례인 2022년 MBC 송년 특집으로 방송된 나의 살던 고향은 역시 이러한 질문들을 묻고 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2022년 MBC 송년 특집 나의 살던 고향은 같은 경우엔 분단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분단의 가장 큰 고통이 있다라면 또한 가장 큰 공감대도 거기서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목한 것은 실향민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북한이 고향인 분들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과정에서 월남에서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실향민 1세대 대부분은 10대 전후의 어린 소년과 소녀 시절에 월남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8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토록 가고 싶은 고향을 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익숙해져서 낡은 소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압도적인 디아스포라의 비극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자기가 태어나고 그토록 가보고 싶은 고향을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존재한 사례가 저는 따로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고향에 절대 갈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한번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다시 느끼고 싶다라는 절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분들이 생존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쩌면 다시는 고향에 가실 수 없다는, 그래서 어쩌면 귀향보다 죽음이 먼저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또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북한 영상 확보 역량을 더하고 그리고 이를 새로운 기술과 접목해서 이분들이 품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분들의 소망이 실현되기가 굉장히 요원하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새로운 ICT 기술과 접목된 남북교류 콘텐츠라면 어떤 이분들의 소망이 방송을 통해 비록 실제 공간은 아니지만 현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어떠한 감동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그동안 진행했던 선행 프로젝트들을 잠시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 콘텐츠는 고려해야 할 다양한 변수와 극복해야 할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작 완성까지 한 번에 바로 도달하기 힘든 그런 전문성도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JTBC의 제작 팀장으로 있을 때 기획하고 제작했던 두 도시 이야기 시리즈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는 것은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도시 이야기는 총 3개의 시리즈로 기획되었습니다. 두 도시 이야기 서울 평양, 두 도시 이야기 속초 원산, 두 도시 이야기 수원 개성으로 분단으로 오랜 기간 단절되었지만 서로 어떤 맛으로 연결되어진 남북의 두 도시를 다루었습니다.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남과 북의 두 도시는 비록 분단으로 현재는 단절되어 있지만 이 두 도시를 연결지었던 맛에 대한 기억은 그 분단의 시간을 넘어서 지금도 이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비록 분단으로 서로 공간적으로나 서로 지리적으로나 서로 그 연결되는 길은 끊어져 있지만 남과 북의 두 도시를 잇는 맛과 음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탐구가 이 콘텐츠의 주요 내용입니다. 시리즈의 시작은 2018년 JTBC에서 추석 특집으로 방송된 두 도시 이야기 서울 평양 2부작입니다. 남한의 도시 촬영은 한국의 제작진이 그리고 북한 촬영은 북한의 촬영팀과 조율하면서 북한의 촬영팀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북한 영상에서 보여줬던 어떤 이런 영상이 아니라 보다 음식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감격적이고 보다 세련된 영상을 북한 촬영에서 얻고자 했습니다. 평양으로 가시는 선수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저 조명 너무 작아. 저희가 이 특집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분단의 벽보다 음식과 맛에 대한 기억이 더 강하고 오래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과 북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기존의 북한을 다룬 영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들을 다수하게 됩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평양의 4대 음식인 평양냉면, 평양온반, 녹두지짐, 그리고 대동강 숭어국, 그리고 남과 북의 서울과 평양이 각각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양을 대표하는 음식 앞에 설치된 고정 카메라를 통해서 음식에 보다 집중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한강을 품은 서울, 그리고 대동강이 흐르는 평양의 풍경이 서로 닮아 있다. 남과 북을 대표하는 두 도시 서울, 평양은 서로 다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남북교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국내의 법규, 대북 제재에 대한 것은 철저한 이해와 이를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안정적인 제작이 어려워질 수 있고 방송 과정이나 방송 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규나 대북 제재에 대한 좀 이해와 이것들을 좀 잘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외적 상황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방송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외교 안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고려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충분히 시청자들도 납득하고 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들을 많이 고민하고 구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주무기관인 통일부와 조율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를 저희가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이후에도 남북교류 콘텐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벽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사례인 ICT가 적용된 MBC 특집 나의 살던 고향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왜 남북교류 콘텐츠에 ICT 기술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리고 실향민의 실제 북한 고향 영상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여기 두 분의 실향민 1세대가 계십니다. 지금은 노인이시지만 소년 시절 북한의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간절한 소망은 다시 한번 본인이 떠나온 그곳, 그 고향에 가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소망이 구현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고향 방문단이 남과 북이 합의해서 추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본인이 선정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의 특집을 통해서 한번 실현시켜 보자 라는 것이 이 콘텐츠 기획의 시작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관건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였습니다. 현실에서는 DMZ로 막혀 있고 그 당시는 북한이 코로나19로, 우리도 굉장히 이동의 제한이 많았지만 북한은 코로나19로 모든 관문을 닫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획이 구현되려면 두 개의 장벽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실제 고향 영상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분들이 간절히 가고 싶은 북한의 고향 영상이 확보가 되어야 이 기획은 실제 제작되어서 방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향민 분들이 그 고향을 어떻게 만나고 그 고향을 만나는 감동을 어떻게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 각각 주인공 두 분을 1부와 2부로 2부작으로
그 22년 12월 23일 그리고 24일 MBC 송년 특집으로 이제 방송이 확정되어서 이러한 저희의 기획 방향에 관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서 해결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제작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부뚜막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북한 영상 확보 역량, 그리고 디지털 기술, 정확하게는 버추얼 프로덕션 기법과 연결해서 이분들이 고향을 만나시고 들어가고 고향과 섞이는 모습을 구현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를 2021년 방송 최초로 북한 철도를 공개하면서 2부작으로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잠시 그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방송 최초로 한반도의 지붕 개마고원을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23년에 KBS 정전 70주년 특집 어머니의 고향 개마고원을 방송했습니다. 모두 총일부와 조율과 협의를 거쳤고 대북 제재와 국내 법규를 준수하며 진행한 프로젝트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철도 그리고 개마고원처럼 그동안엔 액세스가 되지 않았던,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북한 지역 고품질 영상을 확보해 총 4부작을 KBS와 MBC를 통해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 확보 역량을 기반으로 저희가 선정한 두 분의 주인공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북한의 고향 영상을 촬영해서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첫 번째 고민은 저희의 북한 영상 확보 역량을 기반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주인공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고향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염원이 단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상으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말과 표정으로 분명하게 좀 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이셔야 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도 그 기억이 새롭고 아직도 그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슬픔이나 또 어떤 눈물로도 표현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저희는 찾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고향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계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두 개의 구성,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 주인공분들을 모시고 본인의 어떤 기억이 남아있는 혹은 본인이 살아오셨던 곳들을 따라다니면서 좀 본인의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기억들을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서는 북한의 촬영팀이 이분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 다음에 고향뿐만 아니라 이분이 좀 추억이 있는, 뭐 어릴 때 소풍을 가셨다거나 어릴 때 뭐 여러 가지 어떤 다녀봤던 곳이라든가 뭐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는 구성을 이제 북한의 영상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남쪽에서는 그 영상에 맞는 본인의 기억들을 이제 저희에게 풀어놔 주시는 어떤 이런 두 가지의 구성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억이 굉장히 분명한 분들이셔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저희와 함께, 이분들 대부분이 연로하십니다. 80이 넘으신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의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도 괜찮으실 만한 건강이 좀 허락하시는 그런 분들이셔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 100분 정도의 실향민 분들을 이제 저희가 좀 찾고 어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섭외하면서 이 기준에 충족되는 두 분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목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떠한 과제와 만났고, 그다음에 그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영상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